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시지요?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습관을 첫 번째로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집에서는 제가 요가를 조금씩 하고요. 물론 아령 이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는 밖에 뜁니다. 해피런. 제가 처음 영상부터 계속 여러분께 애국에 와서 특별히 몸이 약해진 분들, 또 근심 걱정이 많아 가지고 저절로 몸이 정신적으로 약해지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약해지니까 뛰면서 해피하게 뛰라고, 또 걷는 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자연 안에서, 아니면은 이 캐나다가 엄청 넓고 깨끗하고 자연이 좋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힐링도 되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이렇게 해서 행복을 스스로 찾아내야 해요. 사실은 아무도 주지 않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사실은 스스로 매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내가 오늘 유튜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즘 한참 크리스마스 인제 시즌이 돼 가지고 정말 정말 밖이 화려한데요. 제가 인제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동네에 산책하면서 모아 둔 사진을 올려 보내 드릴게요.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제 영상으로 즐기십시오. 사실은 행복을 찾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우리가 작은 사소한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의 직업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찾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받는 게 정말 많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캐나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하루에 뭐 보통 막 7,000, 8,000명 이렇게 되죠.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 1월 8 일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놀러 가기 좋고, 막 그 1년 동안 그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화려한 파티를 하고 싶고, 안 만났던 사람도 더 만나고 싶고, 또 나름대로 막 정리하고 싶고, 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강박관념도 있어요. 습관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했다면 지금은 내적으로 행복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하면서 동네 요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만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켜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12월 중순부터 제가 인제, 저는 인제 그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이쁘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케이."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고서 인제 상가에 갔잖아요. 근데 없어요. 동이 나고, 거의 동이 나고. 그래 갖고 우리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막 서치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지금 거의 18 년째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동네 가다 보면은 특정 지역, 또 특정 집, 이런 좀 이렇게 극소수에 한해서 좀 이쁘게 많이 했지, 사실은 소박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트가 동이 나고 없을 정도로, 고층 아파트부터 뭐 단층 조그만 그 하우스, 뭐 조그만 집까지 거의 트리를 쪼끔이라도, 정말 많이 한 집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 했어요. 이거 산타 할아버지도 이렇게까지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가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완전 온 세상에 다 지금 퍼뜨린 것 같아요. 근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눈에 막 보여요. 집집마다 정말 얼마나 화려하게 이쁘게 해 놓는지. 근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진 올려 둔 게 이게 바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아들이 연 1 주일째 하나씩 사다 가지고 요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저는 하나도 안 사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를 저는 이 나이 때는 우아하게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즐겨합니다. 설령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오케이. 뷰티풀. 원더풀." 이러면서 즐겨 줘야 될 나이 같아요. 지금 어떤 부정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습관이 정착이 되면은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또 하나 인제 빅 뉴스는, 지금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회복 지원금이라고 인제 또 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BC 수상이 새로 코건 수상이 됐는데, 그분이 그 1,000 불씩 한 가정당 그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공약을 해 가지고요. 내일 18일
여기 캐나다는 내일이 18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 18 일부터 그걸 지급을 한답니다. 저도 바로 신청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도 받고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우 이렇게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여기는 지금 4시 반만 되면 어두워져요 사실은. 굉장히 겨울이 깁니다 이 북반구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밤마다 비 오면 거의 지금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죠. 우산 쓰고 트리를 보면서 라이트를 보면서 지금 즐기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거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코로나든 왜냐면 밖에서 혼자 라이트를 구경하고 동네 다니고 산책하는 거는 노 프로블렘입니다 여기. 근데 두 사람 이상은 모임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한 주소에 사는 같은 가족은 괜찮지만 주소가 다른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하면은 행정 벌금을 매깁니다 여기가 현재.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그 행정법을 지키고 있고요. 어기면은 가차없이 그냥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기 왔으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해 주는 어떤 이벤트, 어떤 일들, 상황들, 환경들 그냥 자꾸 즐기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일 못하면 정부에서 한 달에 거의 뭐 2,000 불씩 주잖아요. 그리고 회복 지원금도 주고. 그니까 얼마나 좋은 또 뉴스들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의 행복 바이러스로 심어요.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가 1 년이에요. 1 년째, 1 년째. 근데 여러분 금방 지나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금방 지나가고 이제 벌써 지나가고 있고 인제 백신도 나와 있고. 근데 제가 옛날에 신종플루 나왔을 때 2007 년 8 년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그때도 신종플루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 가지고 그 백신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백신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그 저런 안 좋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백신을 맞고 죽든 살든 그래도 견디는 게 낫겠냐." 인제 그 토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유 그냥 나는 그랬어요 그냥. "야 안 맞고 걸려 죽는 것보다 맞으면 50%는 확률 있지?" 그래 가지고 아들은 그냥 반신반의하는 거를 꼬셔 가지고 같이 백신 맞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용감하게 신종플루 백신을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주변에서도 그러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 있을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저는 이미 받을 수 없는 몸이 돼 버렸어요. 왜냐면 이미 백신을 맞아서 한번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 맞고 알레르기 반응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백신은 인제 딱 공개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알레르기 반응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딱 그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간호사들이 그때 대기를 하면서 15분 동안 못 가게 하더라고요. 맞고 나서 15분 동안 괜찮으면 집에 가고 이상이 있으면 말해라 그래요. 근데 진짜 백신을 딱 맞고 2-3분 지났는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왜 기운이 없고 좀 이상하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 괜찮아." 그래서 "아니 나 안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갑자기 그 있잖아 느낌이 기운이 팍팍팍팍팍 떨어지는 기분? 그 내 몸이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들겠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잽싸게 그래서 백신을 혼자 맞으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백신을 혼자 맞으러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가서 간호사한테 말해라." 그러니까는 간호사들이 와 가지고 그때는 체육관에서 맞았어요 저도. 잽싸게 어느 저기 어떤 천막 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한테 말을 자꾸 걸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말을 많이 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그럼 나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5 분쯤 지났는데 그거 아세요? 그 말을 할 수 없는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기운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으면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더 이상 내가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혀가 꼬인다 그러죠.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들아 나 더 이상 말 못해." 그러고 제가 눈을 감아 버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눈을 감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인제 근데 신기해요 그때. 제가 눈을 감았는데 이제 기운이 없어 '아 내가 인제 죽는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았었어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근데 딱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들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또 고등학교 고1 인가 고2 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 우리 아들을 아직 들 키웠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계시면 우리 아들만 잘 좀 부탁한다고. 나 하느님 믿고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 감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멎어도 귀가 가장 마지막까지 들린다고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그때 체험했잖아요. 이게 눈을 감고 있는데 다 들려요. 그 간호사들끼리 막 주고받는 얘기 막 뭐 혈압이 막 뭐 100뭐 50, 70, 190 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머전시라 그러고 막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나서 막 왔다 갔다 갔다 그러더니 그러고 동시에 저는 인제 진짜 '아 나 죽는구나, 죽는구나.' 아 사람이 정말 이게 아프고 무기력에 이렇게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본인은 죽어가더라고요 진짜.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인제 뭘 뭐 그 에피네프린 있어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주사 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막 놓고 뭘 놓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들려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막 한다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 주사를 내가 맞은 기억이 있어요. 주사를 딱 맞고 이 귀로는 다 들리니까. 그 맞고서 한참 있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인제. 추워서 더더더더더더 떨면서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캐나다에서 백신 맞고 이렇게 백신으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계 그니까 정부에서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걸로 나를 죽일 뻔하다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또 살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 맞는 거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자기네들이 살려내더라고. 근데 제가 인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백신 맞고 싶어도 못 맞아요." 이런 왜냐면 한번 경력이 있으면은 그게 그 플루 샷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은 또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인제 해당 사항도 안 되지만 뭐 해상 사항 된다 그래도 저는 또 뭐 맞으려고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안에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백신에 대한 어떤 뭐 찬반이 참 많은데 그건 다 본인이 하지만은 어쨌든 의료진들이 알아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백신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새롭게 피어나면서 이게 딱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새로운 아주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백신 나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살아 생전에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나면은 우리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애들이 그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하는 거 보고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인제 시집장가 가기 전에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저 아이들이 이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여유이겠구나. 근데 이게 누가 만들어 줬어요? 코로나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그랬냐? 안 했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이러면 애들이 사람만들 만날 생각, 친구들 만날 생각에 뭐 선물 사고 쇼핑 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성인 된 자녀들은. 근데 이번 기회에 애들을 다 보면서 맛있는 걸 계속 저는 해 먹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 맛있는 거 해 먹는 게 축복인 거 아세요? 이게 나가면은 혼자 누구를 위해서 음식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음식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행복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행복을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간혹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사연 듣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뭐 내 커리어를 인정 못 받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가요. 내 커리어, 내 잡은 곧 끝납니다, 내 몸과 동시에. 근데 내 아이와 사랑하는 가족은 나의 사랑함과 밀접한 관계,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과 함께하는 거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의 추억은요. 내 커리어와 내 돈과 명예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가족과 함께 이 어떤 이 이벤트가 다가오면 그걸 함께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운동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습관을 가지시고 간단하게 그 이제 질문 오신 분 중에 한인 그 캐나다에서 일자리가 제일 취직 잘 되는 곳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볼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캐나다가 제일 큰 주죠. 온타리오주, 그다음에 BC주, 알버타, 마니토바, 사스캐치원, 뉴펀들랜드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어 BC주면 BC 가버먼트, 온타리오는 온타리오 가버먼트를 반드시 사이트를 찾아가서 보세요. 제가 사진 조금씩 올려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가버먼트의 비즈니스 섹션에 그 잡과 임플로이먼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과 임플로이먼트 거기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눈에 먼저 띄는 직업들이 그 주에서 현재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직업인데,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딱 이렇게 왜냐면 가장 크니까 가장 큰 그 줄에 들어가서 그 가버먼트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지금은 푸드 관련된,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그다음에 노인 그 시니어 홈 이런 데에 인력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거기 그 가버먼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직업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제 캐나다가 가장 따뜻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캐나다 가장 따뜻한 곳 없어요. 여기 어 이 BC주가 지금 요즘은 쪼끔 따뜻하다기보다는 비가 계속 와요 대신에. 비가 계속 오고 영하로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뭐 7 도, 8 도, 5 도, 6도 그래서 아주 그냥 저는 겨울옷을 아직 별로 이렇게 안 입을 정도로 이게 따뜻한 기온이 있긴 있는데, 이러다가 1-2 월 때 되면 엄청 춥습니다 또. 그니까 가장 따뜻한 곳은 사실은 그 미국 남쪽이고요. 그나마 캐나다에서 조금 따뜻하다, 따뜻하다기보다는 쪼끔 덜 춥다 이게 표현이 맞을 거예요. 덜 추운 곳은 이 BC주죠. BC주하고 빅토리아 아일랜드, 캘로나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는데, 사실은 아직 인제 그 이민 오실 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사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러는데 그거 추위 안 추운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오실 분들은 이민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원하는 직업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민이 빨리 돼서 내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인제 그 어느 분이 그 간혹가다 간호사, 치과의생사 뭐 이렇게 전문직 선생님들 분들께서 와서 바로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은요 그 해당 지금 가고 싶은 곳, 살고 계신 곳, 만약에 BC주에 살고 계신다. 근데 여기서 내가 덴탈 어시스턴트야. 그러면은 BC 가버먼 그 BC주에 있는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덴탈 어시스턴트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너싱이면은 너싱 어소시에이션 이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가서 그 인터내셔널 했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 트랜스퍼를 하는지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 홈페이지에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 브런즈윅이면 뉴 브런즈윅 덴탈 어시스턴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여기는 미국 법을 많이 그 적용해서 따라요. 그런데 그 거의 해당 주에서 그 덴탈 협회로 연락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평 통상 보면은 발런티어, 그니까 와서 실습 겸 발런티어 하는 거죠. 발런티어 뭐 몇십 시간 뭐 몇 시간씩 수료하면은 현지 라이선스를 바꿔 준다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한국에서 인제 한국에서 전문 자격증이신 분들은 여기 와서 바로 바꾸시고 싶으면은 그 해당 업종 어소시에이션 그 협회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쳐 가지고 확실하게 그 이메일로 문의를 하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하거나 그 퀘스천 막 그 Q&A에 하셔 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혹시 알아요. 그 처음부터 학교 가지 않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미 경험을 했고 그 라이센스가 있고 한국에서 뭐 몇 년 경험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그 발런티어 하면서 실습 이수를 하면은 봐주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역마다 그 한인, 만약에 치과라 그러면 한인 치과 의사분이 있는데, 아니면 의사 있는 분, 아니면 뭐 그 자격
그 자격증 있는 그 뭐 유아교육 보조사 그런 유아교육 보조사 같은 경우도 그 직접 그 어소시에이션 그 차일드 케어 어소시에이션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진행거리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메일 속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메일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를 제가 인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직업 선정할 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역시나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나 이렇게 좀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가 앞으로 유망 직종일 거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실 때 사실은 제 옛날 영상부터 쫙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댓글 중에서 너무 막막했다가 이게 제 영상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이뻐요. 그리고 '아 이런 분들은 참 잘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면은 뭐예요? 사실은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되고 보는 것마다 즐기실 줄 알아야 되고 매사 보는 것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해서 2021 년도를 더 멋지게 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